그 다음에 이 부산 정치 파동 문제에 대해서도 이 우파 진영에서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말이야, 우리 국군이 일선에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부산에서 무슨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지멋대로 정권을 연장했다. 야, 이승만이 다른 건 좋은데 말이야. 너무 이거 집권 연장으로 해서 헌법까지 개정하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보수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정치 파동의 핵심 본질이 뭐냐, 이게. 이 6.25 전쟁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 전사 연구가들 중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전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 남침에 벌어져가지고,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밀려났습니까? 막 롤러를 밀고 가듯이 저 낙동강 방어선까지 쫙 밀고 내려갔어요. 근데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하면서 이 인민군 전선이 와르르 부러지니까 또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해가지고 또 북쪽 지역으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막 확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공군이 불법으로 개입을 하는 바람에 또 전선이 무너져가지고 37도선까지 또 밀려 내려왔어요. 자, 이쯤 되니까 이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그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야 되나.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중공군한테 밀려가지고 37도선까지 밀려난 다음에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주적은 소련인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지금 중공군하고 싸우고 있지? 아니 저놈들은 뭐야? 그제서야 이 전쟁이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미국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1년 2월 달에 이 한국전을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자,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 담당하는 외교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소련이 우리의 적인데, 우리가 이 소련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중공하고 싸우는 거냐? 이거는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진 거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전에 관해서 총체적인 거를 다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더 확전해가지고, 원자폭탄까지 동원해가지고, 중공을 때려가지고, 전쟁을 확산시킬 거냐? 아니면, 적당히 휴전해가지고, 빠져나올 거냐? 그리고 이제 5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1, 2, 3, 4, 5,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막 고민하다가, 5번째 항목,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고, 우리는 철수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의 휴전이 결정된 것이 1951년 2월 15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생각은 뭐냐면은 이건 인민군들이 불법으로 이 남침을 해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38선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민군의 남침으로 해서 이건 원천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까지를 우리가 다 수복을 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목적과 미국의 전쟁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여차하면은 그냥 얼렁뚱땅 38선 부근까지 이 전선을 치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휴전을 해가지고 이제 발을 빼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바지가랑이를 딱 붙잡고 당신네들 말이야 들어올 때는 니네들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 나가려면은 이놈들이 재침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 재침을 막을 수 있는 확고부동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 뭔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만들어줘. 미국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이거. 미국이 침략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 내용을 잘 보세요.
상호 방위조약에 하면은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저 헛소리하고 자빠졌잖아. 미국이 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왜 이런 협정을 맺어줘야 돼? 안 맺어준 거야.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노련한 이 술수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지금 전선이 저희 휴전선 지금 휴전선 부근에 교착이 돼 가지고 매일 그냥 참호전 진지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미군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고 뭐 매일 밤마다 막 고지에 주일이 바뀌고 많은 이 소모전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가만히 보니까 1952년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1948년에 대통령에 선출이 됐잖아요. 그래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니까 49, 50, 51, 52, 52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서 야당 후보를 한 사람을 우리가 공작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 다음에 이승만을 실각시키고 이 새로 당선된 이 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잘 모르는 좀 허접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람하고 적당히 구슬러 가지고 엉터리 휴전협정을 맺고 미국은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한다 이거지. 알았어. 나도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주한미국 대사, 아이고, 예. 이 사람이 야당의 그 김성수, 장면, 조병옥 이런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그 대통령 돼. 그리고 우리 이제 적당히 휴전협정 맺는 거 이런 거 너희가 약속만 해주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 이제 입이 이만큼 째져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그 병원선이 그 부산 앞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체포당할까봐 미군 병원선 안에 숨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내각을 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국무총리, 너는 내무장관 뭐 시켜줄게. 뭐 이러고 이제 앉아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원내 이 반 이승만 세력이 5월 29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기습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회 쿠데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협조를 하면은 협조한 사람들은 아 너는 뭐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이거 시켜줄게 하고 요 쪽지를 적은 거를 그 병원선 안에서 자기의 신복을 그 시켜가지고 이걸 그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하러 가는데 이 전달하러 가던 사람이 경찰한테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대통령에게 누출이 됐어요. 대통령이 보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 쿠데타. (5월 24일) 날 이 예비내각 명단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니까 장택상이가 국무총리로 돼 있는데 그래 장택상하고 이범석을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임명할 테니까 당신들은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각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내 말 들을 거지? 예. 그래서 5월 25일 날 0시를 기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를 합니다. 왜 체포를 했어요?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쿠데타를 대통령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비밀리에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뽑기로 하고 그 일을 5월 29일 날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5월 24일 날 이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걸 보고 대통령이 의회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의회가 지금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냐고.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이 부산 정치 파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회가 비밀리에 대통령 몰래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려고 하는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헌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왜 헌병대를 동원했느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이 그 당시 이종찬 장군이었어요. 이종찬 장군에게 지금 국회가 대통령을 무시하고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려고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종찬 장관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어요? 미군, 우리 작전지휘권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요구하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계엄령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협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를 한 겁니다. 이런 놈을 우리는 참군인이래요. 우리 역사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미군의 작전지휘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부대가 어떤 부대냐? 헌병대는 작전지휘를 안 받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부대예요. 그래가지고 헌병대에다가 얘기해서 원영덕 헌병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병대가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헌병대를 동원하고 그 다음으로 맹활약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그 책이 나온 김창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창룡의 특무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의 협조하에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승만을 실각시키고 적당히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작전 계획을 세웠던 미국이 완전히 이제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국 군부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쿠데타로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 엎고 뭔가 군정을 실시할까? 해가지고 준비를 시킨 게 누구냐면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하고 이용문의 쿠데타입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쿠데타를 준비를 했어요. 이용문 장군하고. 이용문 장군의 아들이 누구냐? 이건계 변호사. 제가 이 사람을 이건계야 이렇게 해서 이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는 왜 박정희를 욕하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박정희는 우리에게 병도 준 사람이고 약도 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용문하고 박정희를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정부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 뭐를 해야 돼? 그런데 새로 뭔가를 세우려고 보니까 이번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 장면의 저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놈인 것 같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이고, 뭐 이승만 다시 뭐 하는 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냐? 그 대신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야당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도 헌법 개정안돼. 그래가지고 야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 이걸 갖다 놓고 이걸 두 쪽에 발췌를 해. 그래가지고 이 헌법, 저 헌법에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개헌을 합니다. 발췌 개헌이에요, 이게. 발췌 개헌의 핵심 주체는 누구냐?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발췌 개헌안으로 타협을 해서 이 발췌 개헌안에 의해서 대통령을, 그 다음에 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걸로 해서 그 안에다가 어떤 조항을 넣냐면은 미국식의 이 선거 제도에 의하면은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한 정당의 러닝레이트로 나오죠. 그래서 같은 정당 사람들이 대통령, 부통령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발췌개헌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 선거 따로, 부통령 선거 따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라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부통령은 야당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룸을 열어줄게. 그래서 이 야당이 협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발췌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국민 직선제에 의해서 선거를 한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74,600을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대통령이 무슨 자기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꼼수를 칠 거예요? 아니, 의회 쿠데타 일으킨 건 누군데? 그 다음에 이 의회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참모총장에게 그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이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누군데? 대한민국 군인들 절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네. 우리 역사에서요, 대통령의 이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역사는 뭐 야당이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사실, 우리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계엄 그 선포 명령을 거부한 사실, 이런 거 다 지워내고 이승만이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지금 이 분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승만이 이렇게 아주 결사저항을 해가지고 국민 직선제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끝까지 미국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내가지고 우리가 이 북한의 재침을 막아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야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이 적당히 엉터리로 막 해가지고 그냥 뭐 팽개치고 나가서 베트남 짝 나지 않았겠어요? 이거? 응?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막 저를 욕해요. 저 새끼는 왜 사실만 얘기하지? 거짓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틀린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바로 막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매일 법정 끌려나가고 그랬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아무도 시비 못 걸어.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